시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과학으로 해결한다. 여기는 생존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저희 근데 옆에 이게 뭐가 생겼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요. 이게? 먹어놓은 게 있습니다. 오. 이게 뭐냐면 제가 뭐 누구라고 예. 뭐 예. 딱히 예.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누가 옆에서 그렇게 침이 튀긴다고 누가 일렀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는 비말 접촉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어렵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용주 씨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듭니다. 제가 첫 번째 녹화할 때 저는 장마가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데 네. 옆에서 비말이 형님이 좀 튀던가요? 아이고 장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노래를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네요. 무슨 노래요? in the star tonight. Bring me. So watch me. Bring. 잠깐만. 지금 제가 부른 노래가 이 네. 방탄소년단 BTS 노래거든요. 그 노래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이 제이홉 씨 있지 않습니까? 알죠, BTS의 알죠. 제이홉 씨가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건강 잘 챙기시고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화이팅 하라고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또 보내셨습니다.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고 착해요. 정말 반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 걸 바로 왜 뭐 빌보드 아이돌의 선한 영향력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이홉 씨. 좋습니다. 자, 진짜 그야말로 그 마스크야말로 최선의 백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코 위까지 꼼꼼하게 챙겨 쓰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신박한 벙커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구할 오늘의 주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독 사회입니다. 긴 말할 필요 없죠. 요즘은 뭐 살균, 소독 이런 말이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된 시대잖아요. 네,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소독제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요. 가지고 다니세요? 물론입니다. 가방에 꼭 넣어가지고 다녀요. 제가 요즘에 이 소독이나 뭐 살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용주 저희- 씨한테요? 네, 어머님부터 해가지고 TV 나온다고 뭐 이거저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소독에 대해서 일타 강사가 됐어요. 이야. 자, 일단은 소독이라는 것은 해로운 미생물을 줄인다. 라는 줄이는 뜻이고요. 거. 네, 줄인다라는 뜻이고요. 살균은 균을 죽인다. 예,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줄이는 것과 죽이는 것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항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항균. 항균은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는 억제한다. 뜻입니다. 다 조금씩은 의미가 다르네요. 근데 요즘에 항균이라고 하지 않고 향균이라고. 향균이요? 향균. 향균이 뭐예요? 근데 네, 향균이라는 향이 말도 나는 많이 분이에요. 쓰던데 네, 많이 써요. 심지어는 쓰던 소독제에도 향균 소독제 이렇게 써 있는 거 많아요. 광고에도 있고요, 기사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품명에서도 향균이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과거의 모 대기업에서 항균 관련 제품을 내놓으면서 제품명에 향균을 쓰면서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제품명에 네, 그래서 오타가 난 거라고 볼수 오타가 난 있네요. 거죠, 오타. 네. 또 오타가 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항균 대신에 향균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 뒤로 계속이요? 네, 이참에 정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신박한 벙커 보시는 시청자들은 향균 아닙니다. 항균입니다. 항균. 이건 진짜 네네. 사실은 저도 그냥 몰랐고 그 향균이라는 글자를 봤으면서도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항균이란 표현이 옳은 말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장 박사님 막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섞여서 되어 있는 것 중에 살균 하면 뭔가 균만 죽인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분해야 될 게 균과 바이러스가 엄밀히 다릅니다. 균은 세포가 있는 생물이고 바이러스는 아예 생물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그 유해한 존재 정도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적에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에 놓여 있는 이상한 것. 이상한데. 이라고 배웠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네 사람의 몸속 혹은 피부 표면에도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이 득실득실 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몸 안에 여러 균들이 살고 우리의 일부지만 그 중에는 유익균도 있고 많이 회장님처럼 예. 유해균도 있다. 아.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 이제 골라서 분리해 주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처럼 바이러스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백신이 있고요. 하나는 항바이러스제 같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백신이 안 나오는 겁니까? 안 왜 이렇게 나와요. 오래 걸려요? 네, 맞아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현대 과학의 한계를 또 우리들한테 일러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한두 한 달이면 달이면 나올 끝날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진짜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백신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고 또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도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 전체 과정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네. 과정이에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코로나 같은 신종 바이러스에는 뭐 소독으로 일단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의 지정 생존자, 살균 소독에 대한 정보를 주실 분으로 모셔봤습니다. 화학을 공부하신 화학학도이자 화학산업 마케팅을 연구 중인 전병옥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쪽 자리로 모실게요.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화학을 전공하고 화학 산업에서 우리 바이러스처럼 쭉 기생하면서 제 경력을 쌓고 있는 지금은 그리고 기술과 마케팅, 기술과 시장의 만남에 대해서 연구하는 기술 마케팅 연구소의 전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화학 전공하신 분을 제가 평상시에 뭐 만나 뵐 일도 없고 친해질 일은 더더군다나 정말 없었거든요. 저 오늘 라인업이 진짜 빵빵합니다. 왜냐면은 이 강 기자님 미생물을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미생물. 네, 생물 전공. 네, 그렇죠. 네. 어쩐지. 그런데 이제 또 전병욱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죽이는 방법을 또 연구하시는 분이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 미생물계 창과 방패의 대결 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창, 방패. 네, 창과 방패. 연락을 자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친분이 좀 있으세요? 네, 원래. 약간 네. 불편한 관계네요. 그러니까 미생물을 연구하신 분이시라 그런지 어쩐지 우리 강 기장님하고는 거리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렇죠. 오늘부로 더 멀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왜 이렇게 거리 두세요? 유익균입니까? 유해균입니까? 유익균이죠, 유익균. 아, 그렇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유익균. 생각하세요? 네, 유익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알겠습니다. 몸속에 있는 유해균들도 자기가 유해한 줄은 모를 거예요. 본인들은 몰라요, 이런 거는. 세상에는 균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일단 본격적인 토크를 시작하기 전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소독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언제부터 소독을 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정확히 소독을 시작한 시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한 170여 년 전부터 소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을 집도하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소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작됐고요. 근데 170년밖에 안 됐다는 이유는 그 이전에는 사실 미생물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비누는 존재했어요. 비누로 손을 씻거나 하는 행위는 존재했지만 그것이 소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몰랐었다고 합니다.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술 뭐 이런 거 하면은 병원에서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씻고 이렇게 해서 장갑 씌워주고 이거부터 멸균 시작하는 상태로. 이게 기본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오래 안 된 게 놀라워요. 170년 전이면 네. 얼마 안 된 근데 거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손을 보게 되면은 뭐 이거 낄 때 여기에 지금 이게 멸균 상태인지 아닌지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미생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현미경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미생물이 있다. 그리고 미생물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발견되고 나서 소독이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래서 당시에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부검한 의사가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만진 의사가 손을 씻지 않고 출산이나 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당시만 하더라도 산모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한 이유가 손을 씻지 않은 사람이 아이를 받는 과정에서 감염이 되어서 사망이 된 거예요. 세상에 그 사실 반대도 있는데요. 그 반대의 케이스는 이제 이건 얻어 걸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흑사병 당시에 의사들 유럽의 의사들 사진 보면은 이제 까마귀 부리 같은 그러니까 마스크 같은 이런 그 모자를 쓰고 진짜 무슨 악마 마스크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흑사병 환자한테 손을 안 대려고 뭐 약간 종교적인 이유였다고도 합니다만 막대기 같은 걸로 환자를 건들고 그랬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어쨌든 감염이 되지 않는 그 얻어 걸린 효과 같은 건 있었죠. 아니 손 씻기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강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강 기자님 말씀하신 이런 현상들을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관찰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제멜바이스. 네, 오스트리아의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시기적으로 이제 1847년인데 그때 이제 이 제멜바이스가 자기 병원에 큰 이제 공고문을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안실에서부터 그 분만실로 가는 모든 의료 전문가들은 반드시 염소술을 가지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병원에다가 그런 공고문을 써 붙였을 때 동료 의사들이 맞아 제멜바이스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의사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호호. 왜요?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권위의 상징이 피가 묻은 손이었대. 어머 어머. 네. 그래서 의사들로서는 그 자신들의 권위의 상징인 피가 묻은 손을 씻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 피 묻힌 상태에서 여기 이 사람 만지고 저 저 사람 사람 만지고 만지고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어머나. 이랬던 거죠. 못 살아 정말. 근데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소독이 보편화된 게 언제쯤인가요? 1865년이 되어서야 수술실에 멸균이라고 하는 아까 이야기했던 이렇게 손도 닦고 그다음에 멸균 장갑 같은 거 끼는 네. 그런 개념이 들어서게 됐는데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과학자가 조지프 리스터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의사인데 그러니까 몸 밖에 난 상처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는데 네. 예. 몸 안에 난 상처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대요. 예. 왜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상처는 염증이 생겨서 안 좋아지는데 그 몸 안에 있는 상처 같은 경우에는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까를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아, 공기 중에 뭔가 상처를 부패하게 만들고 그리고 염증으로 악화시키게 만드는 이상한 독소 물질들이 떠다닌다. 그리고 그 독소 물질들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의 손에 잔뜩 묻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러니까 의사들의 손이나 혹은 수술실의 여러 가지 기구들 같은 것들을 잘 닦아내면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멸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이 리스터의 멸균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으로 제멜바이스에 비해서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 특히 이제 영국에서는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남자 자기를 소원받고 야. 귀족 연감에 자기 이름을 딱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와. 됐다고 합니다. 너무 대비되죠. 그러게 같은 진짜로. 발견을 했는데 제멜바이스와 이 리스터 너무 대비돼요. 구강 청결제 중에서 리스 땡땡 아, 있잖아요. 혹시 네. 그거에 리스터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바로 잘 진짜요? 짚으셨는데요. 대박. 그 기업에서 리스터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그런 브랜드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거기에 또 스토리가 하나 더 있는 게 네. 이게 지금은 우리가 구강 청결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제품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내 안에 나쁜 균들을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서는 벌컥벌컥 마시기도 했었다고 해요. 어머나.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마다 그걸 마시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그런 효과는 없다라는 거는 또 나중에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밝혀졌죠.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소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리 들릴 때마다 너무 한국에서 무서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우리 집이라고 들은 거 맞죠, 제가? 네. 우리 집. 자,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을 했는데 우리 집, 우리 집이요? 집이란 단어가 들렸습니다. 대체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집에 가고 싶은 걸 눈치챘나? 그런가요? 오늘 너무 어려워서 집에 가고 싶거든요, 제가. 우리 집에서 사이렌 울리면 안 좋은 건데. 그렇죠. 무슨 화재 경보 뭐 이런 거 네. 울리죠. 일단 우리 집이라는 건 제 주위를 좀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세균의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말하는 게 아닐까. 우리 집에는 세균 없어요. 네가 사는 그 집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사는 제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누나가 사는 그 집. 네, 그러니까 예. 왠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우리 집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 뭐 이런 거 찾으면 되는 건가? 화장실 아닐까요? 아무래도 뭐 화장실. 화장실, 뭐 빨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빨래 하면 좀 냄새 나잖아요. 꿉꿉해서. 네. 아, 지나가다가 혹은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빨래에서 나는 꿉꿉한 냄새가 옷에서 난다. 네. 그럴 때 아주 세련되게 네. 네 옷에서 냄새 나는 걸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너 모락셀라균이랑 같이 살고 있구나.
그렇게 모락셀라균이요? 저기요. 모락셀라균과 함께 있구나. 이거는 좀 친구 잃기 딱 좋은 멘트 아닐까요? 기자님도 그렇고 박사님도 그렇고 친구 많이 없을 것 없을 같아. 스타일이죠. 네. 없을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야. 같이 사용해요. 친구 있고요. 아이, 그 꿉꿉한 냄새가 이 모락셀라균이 빨래에 남아있는 단백질이나 피지를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 모락셀라균이 특히 인체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인체에 들어갈 경우에는 대상포진이나 무서운 애네요. 네, 칸디다증 같은 곰팡이증을 일으킬 위험도 있다고 해요. 사실 칸디다증 하면 여성들은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단어긴 하거든요. 많이 알고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곰팡이균의 일종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이제 입안이 헌다고 그러죠. 네. 구강염이라든가 아니면 뭐 외음부 쪽에 나는 염증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질염 네. 이쪽에 이런 쪽으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그런 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오늘 뭐 다들 출연진 분들이 남자분들이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들에게는 감기만큼이나 흔한 게 질염이거든요. 네. 굉장히 흔한 곰팡이인데도 일단은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어허.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 대상으로는 실험을 못하니까 쥐의 혈관에 실제로 곰팡이를 주입해가지고 일어나는 뇌의 변화를 연구했던 실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쥐의 혈관에 콘디다 알비칸스 곰팡이를 약 2만 5천 개체를 이렇게 주입을 했더니 뇌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면역 세포들하고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심각한 염증을 일으켰고요. 또 그 주변에 어떤 덩어리들이 생기면서 노폐물질들이 형성이 됐는데요. 이러한 노폐물, 그러니까 뇌 속에 있는 혈관 속 노폐물들 중에 일부는 그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억력 감퇴, 치매 뭐 이러한 영향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포텐셜을 곰팡이균이 가지고 있습니다. 환기 잘 시켜야겠네요, 진짜. 환기 정말 잘 시켜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안심하고 이 잘 쉴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몸에 유해한 균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없애는 거죠. 없애는 보통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소독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쉽게 이제 락스 이런 네. 것들을 구할 수 있는 어디나 락스. 다 있죠. 네. 네, 락스가 그 안에 이제 염소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자체가 이제 소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락스 안에 들어있던 염소계 농도가 좀 높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충분히 희석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실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좀 많이 희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사용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어느 정도로요? 한 100대 100대 1까지. 1? 예, 그러니까 물 100에 락스 1 정도 아. 포함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준비를 하셨네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좀 저희가 예, 보고 그래서 싶어요. 제가 한번 이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100대 1 비율이 이 500ml 생수병에 한 스푼이거든요. 한 스푼? 네. 한 스푼 정도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어느 정도인지. 근데 저는 그동안 이 락스를 5대5 비율로 섞어서 썼어요. 네, 5대5요? 이거 센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머나. 무조건 센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농도를 맞춰야지. 지금 한 티스푼 정도 지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l 생수통에 그러면은 한 티스푼 넣으면 예. 이 정도. 이렇게만 돼도 살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희석해서. 이렇게 해서.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도 이게 살균에 효과적인데 시간이 지나면 소독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많은 질의를 받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소독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세계보건기구에서 뭔가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놓아 달라라고 했더니 세계보건기구의 답이 무엇이냐면 집에 있는 락스를 사용하세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효과가 있는 건 맞아요? 네, 효과 확실하게 있습니다. 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확실하게 제거를 해야 되니까 50대 1 정도로. 50대. 그러니까 5대5는 아니잖아요. 네, 5대5는 5대5 절대 아니고? 아니고, 5대5는 5대5는 절대 아니고, 50대 1 정도로. 한 가지 더 말하면 네. 그 세계보건기구만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를 실어 나르는 또는 바이러스 환자를 실어 나르던 구급차 있잖아요. 네네. 이 구급차 소독을 하는 오피셜 매뉴얼.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소독을 해야 되느냐에서도 락스를 사용하라고 매뉴얼에 적혀 있습니다. 야.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환자를 실어 나르던 구급차를 깨끗하게 우리가 방역하고 소독하는 데 있어서도 락스를 사용한다고 해요. 저는 뭔가 따로 이게 특별한 소독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쓰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락스가 아주 효자였네요. 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6만입니다. 6만. 자,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키워드가 6만. 이게 6만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무슨 의미일까요? 느낌이 약간 좀 세균수, 지금 세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세균이 뭐 6만 마리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많다고요?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 세균은. 아, 용주 씨 몸에는 더 많을 것 같아요. 가장 그 닦는 행위를 하는 우리 몸의 부위, 손에 세균이 가장 많습니다. 아, 우리 몸 중에 손에 네. 가장 세균이 많다고요?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 몸에서 가장 세균이 많은 곳이 손이고요. 실제로 한쪽 손에 약 150종류의 서로 다른 세균 종류가 살고 있고요. 그 수가 6만 마리라고 합니다. 150종류의 세균이 한쪽 손에만 6만 마리요? 네. 그러면 합쳐서 12만 마리가 우리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마어마하네. 손들을 다 맞대면은 또 엄청나죠. 엄청나게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말이 되는 게 내가 이제 악수를 한다는 행위는 내 몸의 세균을 네 몸의 세균과 이제 서로 교환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러게요. 거예요. 서로가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6만 마리, 이 12만 마리의 세균들을 잘 소독하고 관리하려고 요즘에 손세정제 아니면 손소독제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네, 많이 사용하죠. 맞아요. 저는 이 손소독제 쓰면서 사실은 이걸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로 안전한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원리로 우리에 있는 이 뭐 나쁜 균들을 죽인다는 건지 뭐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은 알코올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손소독 세정제를 쓰시고 난 다음에 술 냄새 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지적이 맞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코올 중에서도 에탄올이라고 하는 탄소 2개짜리 알코올이 주요 성분이고 성분 그 함량도 높습니다. 대략 네. 60에서 80% 정도. 그러면 지금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에탄올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 보면 그 표면에 여러 가지 이제 모양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봤어요, 네. 네. 돌기가 막 이렇게 되어 그걸 있죠. 뭐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코로나 하더라고요. 바이러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고 알코올의 역할 중 하나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모양을 고리처럼 되어 있는 모양을 변형시켜서 그 바이러스가 더 이상 감염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알코올이 그 보호막을 한 겹 싹 없애주고 그러면 이제 걔네가 죽는 이런 원리다. 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소독이 굉장히 좀 효과가 입증이 됐네요. 그러게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62 내지 71%의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는 소독제나 또 과산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네. 과산화수소가 0.5% 이상 포함되어 있는 소독제를 사용을 하면은 스테인리스 표면이나 플라스틱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가 1분 이내에 다 오. 소멸된다라는 사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에탄올 함량을 61%에서 뭐 81% 내외로 사용을 하는 건지 저는 네, 궁금해요. 62 내지 71%. 아, 100% 쓰면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100%면 더 요즘. 1분이 아니라 아예 못 살지 않을까? 그냥 확 죽어버리지 않을까, 빨리?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알코올 농도가 높게 되면 조개가 네. 껍질을 확 닫듯이 네. 알코올에 바이러스에 제대로 작용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확 응고가 돼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너무 세니까 오히려.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소독제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침투하기 전에 이미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얘가 눈치 못 채게 좀 서서히 접근할 정도가 한 60%에서 80% 되는데 이게 100% 얘가 저기다 이러고 확 닫아버리는구나. 그 말씀이 굉장히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들 중에서 이렇게 단백질 껍데기가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단백질 껍데기가 없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네. 근데 단백질 껍데기가 없는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로 소독을 해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제거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겨울철 식중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노로바이러스예요. 아, 들어봤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 들어보셨죠? 예.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알코올 소독제로는 제거가 어렵고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었을 때 제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더라도
이 바이러스,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다라는 비누로.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비누로 꼭 씻어야 되는 거죠? 물과 비누를 혼합해서 해야 되고 또 저도 이거 많이 쓰긴 합니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손을 씻어야 되는 거야? 네네. 라고 뭐 특정 간격을 두고 씻으면 되겠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큰 효과가 없고 사실은 어떤 사물과 접촉했을 때 또는 직접 누군가와 악수하고 났을 때 바로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용주 씨가 억지로 악수를 청해가지고 악수했거든요. 네. 바로 손을 씻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 약간 날 싫어하나 보다 했는데 지금은 당연한 그럼요. 일입니다. 네, 예, 용주 이해가 씨도 됩니다. 씻어야 돼요. 예. 그런데 말이죠. 제가 좀 알코올 얘기가 나와서 또 알코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엉뚱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나 뭔지 알겠다. 나도 뭔지 알겠다. 저도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제 애주가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애주가들이 이제 술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 농담식으로 이제 야 소주로 위장 소독 한번 하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소독제와 소주가 이 같은 성분이 맞는지 이 소주에도 정말 이 소독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저도 예전에 이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술 절대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아니야, 그거는 술로 소독을 해야 돼. 진짜로 이러면서 저를 그렇게 마시기 전에 먹어보고. 왜 이거 먹어야 돼, 뭐 더 먹어줘야 돼 하면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이런 적이 있는데 그거 맞는 얘기 맞아요, 근데? 근데 실제로 영화 보면은 상처난 데다가 술을 붓거나 하는데 이 대부분의 술 같은 경우는 소주도 그렇고 20도 정도 되고요. 네. 아주 독한 술도 위스키 뭐 40도, 50도 넘지 않거든요. 20kg 하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사실 정말로 어떤 소독의 효과가 있으려면 60%에서 80% 사이는 돼야 되는데 우리가 대부분 마시는 술들의 경우는 그 정도의 고농도 술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허세네요. 고량주는 어때요? 고량주는 60% 넘지 않습니까? 몇 도예요, 그거? 고량주 60%. 농도가 알코올 농도가 60% 70%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사실 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고 그 안에는 상당히 많은 첨가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 안에 설탕 같은 당류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당류 같은 경우에는 또 감염 부위에 닿으면 오히려 영양분이 돼서 세균을 증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해서 결론적으로는 영화는 영화일 뿐 아주 급한 경우에는 모르겠으나 술이 소독제로 사용되는 경우도 바람직하지 않다. 영화에서도 보면 술 가져와 이래가지고 한 이렇게 알잖아요. 세 모금 마시고 나서 여기다 다 뿌리는 거. 맞아. 그냥 먹고 싶은 거였어요. 마시고 싶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픈 거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뇌를 속여서 아픈 게 안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소독제 관련해서 최근에 또 하나 걱정이 되는 점이 소독제가 워낙 이제 최근에 불티나게 팔리다 보니까 소독제가 아닌 제품이 소독제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점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 일상생활에서 유통되는 소독제 중에서 살균 소독제이긴 합니다만은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소독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독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일부 악덕업자들이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소독제를 마치 일상생활에서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처럼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이거 정말 나빴다. 네, 실제로 식약처에서 이게 허위 과대 광고로 적발된 기업이 130개나 130 개나 됐다고 그래요. 잠깐만요. 한두 개도 아니고 130개라고요? 네, 이제 정말 좀 답답한 경우인데 서영 씨도 집에 가서 그 무향 네. 소독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무향이에요.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손 소독제는 의약 외품 범위 지정에 따라서 의약 외품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이라고 쓰여져 있는 제품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손 소독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손소독제도 이 휘발성 화학물질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사용할 때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사실은 진짜 우리 몸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게 그 뿌리는 소독제 있잖아요. 저 무향 소독제가 뿌리는 소독제인데요? 어쩌려고 그거 썼어. 진짜로 아니 그 무향 소독제가 손에 뿌려서 쓰는 뿌리는 소독제인데 이거 문제가 많네요. 예, 일단은 집에 가셔서 의약 외품 허가를 받은 것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것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뿌리는 소독제는 진짜로 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소장님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죠. 네, 일단은 뿌리는 소독제여도 그 성분이 에탄올 성분이면은 그렇게 유해하다고 평가되지는 않는데 성분이 그 알코올 외에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독제들, 염소계 화합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소독제들 이런 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위험을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인간의 상피세포 그리고 이제 쥐, 실험용 쥐를 가지고 테스트한 결과를 보면 이런 염소계 화합물들을 그 뿌리는 소독제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주입을 했을 경우에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세포들이 파괴되거나 세포막이 붕괴되거나 하는 결과들 나왔고 실험용 쥐를 가지고 실험했을 경우에는 한 500 마이크로그램 아주 네. 작은 소량을 쓰는 경우에도 1회 투입하면은 대략 14일 정도 후까지 실험용 쥐가 생존하는데 2회를 투입하면 바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 뿌리면 안 뿌리는 되겠다. 소독제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DDAC라고 하는 성분이 이제 가습기 살균제 안에도 들어있던 성분이고 그리고 코로나19 소독제로도 사용하는 성분이에요. 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성분인데 소독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소독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그것이 우리 호흡기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의 경우에도 어떤 이야기를 강조했냐면 첫째,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둘째, 꼭 환기를 잘 시켜라. 그리고 세 번째, 이걸 뿌린 이후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에탄올 성분이건 이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눈, 코 또는 얼굴을 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종류의 살균제나 소독제를 공기 중에 뿌리는 일은 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99.9입니다. 오, 자,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99.9예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99.9 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뭐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보시네요. 예, 그렇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 이 99.9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보이는 숫자인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 살균 뭐 99.9. 그러네요.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많고. 상품 광고 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소비자들을 좀 현혹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많이 써 있던데. 이거는 이제 과장 광고, 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 영역에서 99.9% 세균을 박멸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많이 성립되지 않는 그런 아니, 표현입니다. 이용기 그리고 씨도 과대 광고를 했네. 속이 꽉 찬 남자 99.9. 아, 그것도 99.9% 안 차 있잖아요. 아, 그거는 팩트입니다. 아닙니다. 예. 아, 팩트. 과대 광고로 이거 어떻게 벌금 물릴까요?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리고 사실 99.9% 예. 세균을 박멸할 수 있다, 멸균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우리한테 꼭 도움이 되느냐 이런 문제도 났습니다. 아까 우리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균 중에는 네. 우리 몸에 새로운 유해균이 있고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는데 해로운 균, 유익한 균 다 없애버리면 결국 뭐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가 될 수 있냐. 그럼요, 또. 그건 또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네. 우리가 살균에 너무 예민해졌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자, 이 캐나다 메디컬 어소시에이션 저널이라고 하는 이 학술 잡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집안에서 살균 제품을 많이 사용할수록 만 3세의 아이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한 교수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살균 제품을 많이 사용하면 집안의 세균은 줄어들겠죠, 당연히. 예. 근데 나쁜 세균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을 수 있는 유익한 세균까지도 같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와. 사실 99.9% 세균 박멸하면 인류도 다 죽어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는 사실
세균과 공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아. 거예요. 자, 두 분의 설명을 이제 듣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독일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는 바로는 집에서 과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이롭다는 걸 증명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Es gibt keine einzige Studie, die bezeigt, 네? dass das 왜 또 Benutzen 방언을 von 하고 그러세요? 뭐라고요? 자, 우리 못 알아듣는 말을. 이 대목에서 화학물질 전문가 전병옥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독일 말로 좀 보태면 좋을 텐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 이유는 몸에 좋은 균은 그대로 놔두고 몸에 나쁜 균은 제거하는 이런 선택성을 가지게 하기 위함인데 네. 이렇게 세척제 같은 경우를 좀 과하게 사용하면서 유해균들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소독제를 또 과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이 세정제, 세척제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통하겠네요. 자,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즘이지만 지나치게 소독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해롭고 오히려 바이러스에게는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저희가 준비한 그 신박한 키트를 열어볼 시간이 됐네요. 네, 인간에 비해서 정말 작디 작은 바이러스와 그야말로 전쟁을 하고 있는 요즘이죠. 건강하고 안전하게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오늘도 직접 생존템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의 신박한 생존 키트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지 기대되는데요. 한번 꺼내볼게요. 요거는 뭐 액체 비누잖아요. 화장실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떤 분이 가져오셨나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네, 박사님. 무슨 의미죠? 제가 손 세정제도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손 세정제보다 비누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그러니까 소독한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고체 비누보다도 액체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아, 그래요? 더 효과적으로 손을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우리가 소독이라는 주제에 가장 걸맞는 아이템은 액체 비누가 아닐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 액체 비누가 더 효과가 좋다는 건 또 처음 알았어요. 소장님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지금? 네, 맞는 소리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약간 저게 맞는 맞아요, 소리인가 맞아요. 싶은 아니, 진짜 의심이 있는 솔직하게 소리를. 말씀하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물과 손 사이에서 얼마나 잘 퍼지고 그리고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붙어 있는 단백질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느냐 이런 역할이니까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나는 비누를 씻겠다 이러면 이제 액체가 비누가 도움이 될 거고 고체 비누를 뭐 장기간 뭐 20초, 30초 사용하신다고 하면 액체나 고체나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특히 고체 비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장실에 오래 놔두면 물컹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가는데 그 물컹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또 고체 비누에 세균이 증식할 수 있다고 해요. 건조할 때는 안 증식하는데 그래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이렇게 딱 한 번 쓸 때 내가 필요한 양만 나오는 액체 비누가 더 안전하고 네, 그건- 더 위생적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 생존템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존템은 신용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저 백화점 가면 이거 되는 건데요. 건가요? 네. 아, 진짜로? 네, 네. 오늘 요걸로 우리 또 회식하는 건가요? 아, 그건 뭐 고민해 보고요. 네, 일단은 가져가시려고요? 아니, 제가 들고 있을게요.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아까부터 계속 달라고 이러시네요. 자, 신용카드 이거 받아야 되는데 제 건데. 예, 제가 일단. 네, 신용카드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뭐 생존템이라기보다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고자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이 자주 닿는 플라스틱 표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바로 신용카드나 혹은 휴대전화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가 이 휴대전화나 혹은 신용카드가 바이러스나 세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소독해줄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알코올이 묻어있는 솜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손 소독제로 사용하는 소독하시네요. 알코올 소독제를 짜가지고 이렇게 표면을 닦아주면은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날 때마다 가끔씩 이렇게 소독을 해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 잠깐만 줘보시겠어요? 신용카드는 소독 좀 하게. 네네. 그러고 보니까 신용카드는 이렇게 주고받잖아요. 주지 계산을 마세요. 하고. 주지 마세요. 내 신용카드야. 왜 이렇게 더럽게 근데 쓰는 건 소독이래? 제가 먼저 쓸 거예요. 제가 일단 가져가려고요. 네. 소독 한번 하고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려고 가져가신 거예요? 소독해 주시려고 그런 거 아니고? 자, 소독하고 그런데 한 가지 신용카드를 또
너무 깨끗하게 한다고 물에 씻지는 마세요. 왜요? 예, 물에 씻을 경우에는 신용카드에 마그네틱이나 IC 칩이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네, 신용카드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물에 씻기보다는 알코올 솜이나 혹은 알코올 소독제를 묻혀가지고 닦아주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생존템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제가 준비한 건데요. 이게 뭐예요? 요즘에 많이들 볼 수 있죠. 이게 마스크 거리, 목걸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뭐 밖에 나가서 뭐 불가피하게 뭐 밥을 먹어야 한다던가 뭐 차를 마실 경우에 마스크를 이제 턱에다 걸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접어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혹시 불가피하게 벗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이런 마스크 목걸이 착용하고 다니시다가 같이 이렇게 걸어서 놓고 이렇게 내 몸에 이제 있으니까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비교적 위생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디자인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요즘 네. 요거 하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 소독 사회에서 이 마스크 목걸이로 개성을 뽐낸다라는 건데 이 코로나가 이 패션 트렌드도 좀 바꾸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죠. 네, 저도 하나 있는데 진짜 그 형광으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급적 마스크를 벗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될 때는 이렇게 네. 제 몸에 이제 지니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생존템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용주 씨 거죠? 어떻게? 또 네. 방송 중에 아, 또 허세 써주세요. 부르시려고 이거 한번. 선글라스 가져오신 거 맞잖아요. 네. 어떻게 뭐?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니요. 시작이 난 거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 무슨 요즘 태양을 어떻게 피합니까? 이거 왜 가지고 나오신 사실은 태양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태양에 다가서고 싶은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 햇볕에 빨래를 말리면 이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고온 살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햇빛 아래에서 이 광합성을 하게 되면 제 몸도 이 소독이 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좀 눈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 아래에서 살균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용주 씨 99.9% 살균됐으면 좋겠다. 지구에 사라지라는 소리잖아요. 살균됐으면 좋겠다.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용주 씨가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태양 에너지가 그러니까 천연 소독제라고 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 이 초소형 살균칩을 물에 놓고서 자외선을 쬐어주니까 대부분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이야.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냥 예를 들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방송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권해드리곤 하거든요. 뭐 복잡하게 부득이하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지 말고 그냥 햇볕에다가 맞아요. 하루 정도를 놔두면은 마스크 표면에 묻어 있는 세균이나 혹은 바이러스가 소멸되거나 혹은 뭐 증식을 못해서 그냥 소멸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의 그 살균 효과는 저도 익히 들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거죠, 소장님? 네, 햇빛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의 빛들이 섞여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외선. 자외선은 우리 뭐 식당에 가면은 컵들 네. 자외선 그 박스 안에다 보라색 집어넣어가지고 하시잖아요. 불빛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허. 예, 그런 효과들을 햇빛을 통해서 거둘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제가 또 틀리지 않았네요. 오늘부터 태양을 향해 달려가는. 신박했어요. 좋았습니다. 네네. 태양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소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많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전 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어떻게 지나갔는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약간 이제야 좀 적응이 되는데 끝날 때가 됐구나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전문가시지 방송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한 번 더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네,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한 번 꼭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소독과 세균 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고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 뭐 등등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얼마나 이런 내용들을 쉽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됐는데 비교적 잘 전달해 드리지 않았을까
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덕분에 진짜 좋은 정보들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1화 때 꿀팁으로 알려드린 이 생일 축하 노래 2번 부르면서 손 씻기 모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마리 한 번이라니까. 봄새마리도 아직도 좋습니다.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신나는 손 씻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자, 시민들의 안전을 구하는 생존 탐구 프로젝트 신박한 벙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